비디오에서는요,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개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조 설계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표 0306-61, 이 표는요,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행한 건축구조 기준 해설 및 해설 2016년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는요, 우리가 설계를 시작할 때 여기서 정의된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만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의 설계 시스템이 선정이 되면은 반응 수정 계수 R,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 오메가 R 오메가, 그리고 변이 증폭 계수 CD, 그다음에 설계 범주, 내전 설계 범주 A, B, C, D입니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반드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0306.6에 보면요, 반드시 R, 오메가, CD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계하는 구조가 이 안에 없는 경우에는요, 사용할 수 없다는 아니고요, 이런 조건을 가집니다. 해석과 실험을 통해서, 해석과 실험을 통해서 횡저항 능력과 에너지 소산 능력이 우리 지금 본 표에 열거된 구조 시스템 중 하나와 유사한 것이 입증된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 R, 오메가, CD를 사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겠죠. 실험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 표 030661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그 설계 개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먼저 VE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우리가 설계해야 하는 지진력인데요. 지진력인데 이제 탄성 지진력이라고 합니다. 탄성.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진력에는요, 우리 구조물 전체가 다 탄성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탄성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철근의 예를 들면요, 철근은 올라갔다가 이제 일정한 항복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휘죠. 여기가 이제 항복존이죠. 이게 항복강도라고 그러죠. 그 여기가 탄성존이죠. 그래서 이 탄성존에서 모든 것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재료 낭비가, 재료 소진이 극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학자들이요, 고안해낸 방법이 비탄성 설계입니다. 비탄성 설계는요, 이 구조물이 이렇게 탄성 범위를 벗어나서 비탄성 범위 내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비탄성 범위 내에서 설계해도 괜찮다. 단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괜찮다 하는 그런 비탄성 설계의 기준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다음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성 범위에서는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레벨은 굉장히 그 경제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R 팩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R 팩터 이름을 한번 볼까요? 네, 반응 수정 개수라고 그러죠. 우리 R 팩터 하면은 반응 수정 개수, 반응을 수정한다 이겁니다. 반응을 수정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면은 우리가 탄성 설계를 비탄성 설계 영역으로 좀 들여오는 거죠. 탄성 설계를 비탄성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부재의 일부가 이제 소성 변형, 소성 영역 또는 비탄성 영역 내에 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오면은 구조물에 손상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손상은. 근데 붕괴는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인 기법이면서 과학적인 기법이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R팩터는 탄성력, 설계 탄성력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탄성 지진하중이죠. 탄성 지진하중을 우리가 이렇게 설계 지진하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설계 지진하중은요. 비탄성 지진하중이죠. 비탄성 지진하중이죠. 그렇죠? 비탄성 지진하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R팩터죠. 그래서 이 지진하중이 딱 결정이 되면요. 탄성 범위 내에 있는 지진하중이 결정이 되면은 R로 나눠지죠. R로 나누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비탄성 지진하중, 즉 우리가 실제 설계에 이용하는 설계 지진하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이란 게 뭐냐? R이라는 건요.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8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죠? 작게는 뭐 1.5도 있네요. 네. 8까지 가죠. 그렇죠? R팩터. R팩터는 이제 영어로는요.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반응 수정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까지 가죠. 여기는 8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이 8은요. 엄청 많이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R이 크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R이 크다. 그죠? 하중을 많이 줄이는 거죠. 많이 줄이는 겁니다. 많이 줄이는 거. 하중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중을 많이 줄이려면 뭐죠? 그렇죠. 접합부가 튼튼해야죠. 접합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죠?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접합부가 스페셜 해야 한다. 나중에 또 다 나옵니다. 스페셜 해야 한다 이거죠. 접합부가 스페셜 해야 되겠다. 스페셜 모멘트 프레임 다 쓰면요. 스페셜 모멘트 프레임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최대로 내리려면요. 그죠? 최대로 내리려면 이거는 여기다 쓰지 말고요. 여기다 쓸까요? 예. 최대로 R을 올리려면 그죠? 이렇게 제일 좋은 모멘트 스페셜 프레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R 내로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접합부가 그리 신뢰적이지 않으면은 이 R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R을 크게 했지만 여기서는 R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작게. 자, 그런 얘기입니다. R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대표적인 사이즈믹 프레임이죠. 철골 편심 가세골조. 그죠? 링크를 이용을 하고요. 모멘트 저항이 아주 강력하게 돼 있죠. 스페셜한 그런 모멘트 프레임인데요. R 굉장히 크죠. 거의 맥시멈이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요. 보강이 전혀 안 돼 있는 조적벽.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전혀 뭐, 탄성 범위 내에서 움직여도 조심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탄성 범위 근처에 있는 그 하중 모듈이 다 가지고 설계를 해달라 하는 거죠. 1.5밖에 안 되죠. 뭐, 최하죠. R팩터로 보면. 그래서 R팩터만 보면 우리가 접합부의 상태를 알 수 있죠. 그쵸? 예, 이해가시죠? 이게 R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VD를 설계 지진하중이 되는 거죠. 아까 탄성 지진하중에서 이만큼 내려왔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는 하중의 크기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설계 지진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자인 사이즈믹 로드죠. 여기가요. 여기서 이만큼 R에 의해서 R로 나눠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커브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설계 지진 하중에 의한 탄성 범위죠. 하중을 내렸었어도요. 하중을 이만큼 내려서 비탄성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제 앞에 조그만한 요 하중에 대해서는 탄성으로 있는 거죠. 아직까지 구조 시스템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점에서 비탄성으로 돌아가죠. 그죠? 이 점에서 비탄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알팩타로 나눠줬거든요. 알팩타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에서는 비탄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비탄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요. 들어가죠. 비탄성으로. 비탄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쵸? 그 하중 변이 곡선, 이게 하중이고요. 변이죠. 하중 변이 곡선이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어떤 그 선에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완전히 접근했을 때 접선, 점근선이라고 그러죠. 점근선에 접근했을 때 요 레벨을요. 그렇죠. 요거는 시스템 초과 강도, 시스템 최대 강도라고 그러죠. 시스템 최대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최대 강도. 또 시스템은 탄성 지진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 하중은 내렸지만은 시스템 최대 강도는 뭐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설계를 해놓으면요. 항상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설계를 여기서 할 뿐이에요. 그죠? 이해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탄성 지진 하중을 설계 지진 하중으로 내렸을 때, 이 탄성 지진 하중을 설계 지진 하중으로 내렸을 때, 우리가 하중을, 구조물을 설계하는 설계 지진 하중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일로 지나가죠? 구조물을 설계하는 설계 지진 하중은 이 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줄여진 로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은. 그죠? 이렇게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걸로. 비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비탄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전부터는 이제 비탄성이죠. 그죠?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전부터는 비탄성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걸로 할까요? 예. 이전부터는 비탄성입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탄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시스템 최대, 더 이상 안 늘죠. 시스템은 이제 글로 가다가 더 가게 되면 여기서 붕괴하겠죠. 시스템. 우리 여기까지 안 가죠. 여기까지는 갈 일이 없죠. 예. 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X표 하나 써놓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점, 탄성 범위를 넘어가는 요 점, 우리가 요 점에서 발생하는 변이를 설계 지진 하중에 의한 탄성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이는 직선이라 이거죠? 이 사이는 직선이죠? 여기부터 곡선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직선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설계를 하게 되면 비선형 거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중을 더 받게 되면은 설계 변이는 여기 이제 탄성 변이인데요. 탄성 변이에서 우리가 더 늘어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설계 변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설계 변이는 탄성 변이의 몇 배가 되는가? 그 몇 배가 바로 CD로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설계 지진하중, 이제 구조물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화시키는 점이죠. 이 점이요.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일종의 이제 탄성 마지막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지진하중에 의한 탄성 변이의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계 지진하중이 확 줄어든 거죠. 탄성 지진하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조 시스템, 우리 구조물은 이제 계속 이제 곡선으로 가는 거죠. 곡선으로 이제 비탄성 변이 내로 들어가는 거죠. 비탄성 변이 내로 곡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일부 부재가 탄성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넘어서고 있다. 예. 비탄성 존으로 가고 있다. 이거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 부분으로 쭉 비탄성 변형으로 가지고 곡선화되면서 어디선가 이제 설계가 하중이 끝나고 하중의 끝을 맞이하고 설계는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우리 구조물은 여기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건데 이럴 때요. 이럴 때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럴 때 요 변이요. 요 변이를 우리가 설계 변이라고 한다. 설계 변이요. 설계 변이라고 합니다. 설계 변이. 설계 변이로 우리가 보면은 설계 변이는 그럼 탄성 변이의 몇 배가 될까? 그죠? 그럼 몇 배가 될까? 그것이 바로 CD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CD를 변이 중폭 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R이 클수록 그렇죠. 변이 중폭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R이 작고 거의 뭐 탄성 쪽에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변이 중폭은 별로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얘가 크면은요, 얘가 크죠, 굉장히.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코드가 이렇게 다 우리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 더 남은 거 있죠? 그래서 설계 지진 하중, 우리가 설계하는 그 지진 하중 레벨에서부터 시스템 최대 강도까지 요 사이에 있는 우리가 강도를요,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메가 제로는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 이렇게 합니다.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 얘기는 우리가 그 설계 하중으로부터 설계 지진 하중으로부터 얼마나 더 여유가 있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2도 되고요. 2도 되고 여기가 또 어떤 거는 2.5 다 뭐 2.5 금방이네요. 이거는 무보강 조적 전단벽도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팩타와 조금 무관해 보이죠. 예, 그 철골 쪽이 조금 뭐 여기도 유사하죠.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겠죠. 시스템 초과 강도는 알팩타하고 조금 관계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5에서 뭐 2.5에서 2 사이죠. 이렇게요. 하지만 이제 반응 수정 개수가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응 수정 개수가 커질수록 우리가 변이 중폭 개수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같이 커지죠. 이게 크면 얘도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얘도 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커지면은 얘도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죠. 그죠? 얘가 작으면은 얘도 작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변이가 탄성 근처에서 설계되는 구조물은 변이가 그닥 증폭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탄성 만일에 이 설계가요. 다 지워볼까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게 얘가 많이 내려올수록 그죠? 많이 내려올수록 얘는 더 많이 갈 거고 이렇게 그죠? 많이 갈 거고 얘가 탄성 근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내려오는 거죠. 이 탄성 지진 하중이 우리가 설계 지진 하중까지 우리가 그 차이인데 별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안 내려오면 얘도 별로 안 가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지진 하중이 탄성 지진 하중 근처에 있으면은 그렇죠. 요 CD는 그렇게 안 늘어나지만은 R이 커져서 즉 탄성 지진 하중이 설계 지진 하중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렇죠. CD도 클 수밖에 없다. 예,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